햇살이 비추는 화창한 봄날이었지만 박진희의 마음에는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마치고 나온 진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60세가 넘는 나이에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죠. 20년이라는 긴 세월, 아버지와 어머니의 병수발을 도맡아 했던 막내딸이었습니다. 진희야, 이제 유산 정리할 차례야. 들어가자. 큰오빠의 말에 진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산 배분은 항상 가장 큰 골칫거리였지만 진희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거실에서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어요. 첫째 아들 박진석에게는 강남 소재 아파트와 주식이 돌아갔고 둘째 아들 박진호에게는 수원의 상가 건물과 예금이 배분되었죠. 둘 다 25억 상당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 박진희 씨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사용하시던 브라더 미싱을 상속받게 됩니다. 진희의 귀에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낡은 재봉틀 하나, 이것이 20년 헌신의 대가였나 싶었죠. 유언장에는 진희의 이름조차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딸은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끝이잖아.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야. 큰오빠의 말에 진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서러움을 꾹 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오빠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진희의 어깨를 툭 쳤죠. 미싱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네. 엄마가 평생 아끼던 거잖아. 집안 분위기는 묘하게 바뀌었어요. 형제들 사이에 흐르는 불편한 기류를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진희는 그저 미싱을 품에 안고 사랑채로 돌아왔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시며 살았던 이 사랑채도 이제 곧 비워야 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저몄습니다. 낡은 브라더 미싱을 바라보며 진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아끼던 물건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진희가 시집갈 때 어머니가 사주신 것이었죠. 결혼이 실패로 끝나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온 뒤 이 미싱으로 부모님의 옷을 기워주곤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미싱의 먼지를 닦아내는데 문득 눈물이 떨어졌어요. 20년의 세월이 한 방울의 눈물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진희는 미싱을 천천히 닦아내며 어머니의 손길을 떠올렸어요. 어머니가 재봉틀 앞에 앉아 옷을 수선하시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마른 수건으로 미싱의 구석구석을 닦는 진희의 눈가에는 빗물이 고였어요. 아무도 없는 사랑채에서 흐르는 눈물을 감출 필요는 없었죠. 내가 뭘 기대한 걸까? 자조 섞인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며 진희는 차분히 옷장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입으시던 옷들을 하나씩 만지며 추억을 되새겼죠. 그때 손이 옷장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무언가 딱딱한 물체가 손끝에 닿았어요. 이게 뭐지? 진희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오래된 캠코더였어요. 아버지가 쓰시던 것이었죠. 진희의 결혼식 때 마지막으로 보았던 물건이었습니다. 캠코더 옆에는 작은 비디오 테이프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진희는 테이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를 불어내고 살펴보니 테이프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어요. 그저 오래된 빈 테이프처럼 보였죠. 하지만 왜 아버지의 캠코더가 이렇게 깊숙이 숨겨져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진희는 캠코더에 테이프를 넣어보려 했지만 오래된 기계는 작동하지 않았어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죠. 충전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희는 한숨을 쉬며 캠코더와 테이프를 옆에 놓았어요. 사랑채의 창문으로 저녁 노을이 들어왔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것처럼 진희의 삶도 어딘가 저물어가는 듯했어요. 60세 넘은 나이에 모든 것을 잃은 듯한 느낌, 그저 낡은 재봉틀 하나만 품에 안은 채로 말이죠. 진희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직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형제들이 본체에 모여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유산을 받은 기쁨에 술잔을 기울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진희만 이 조용한 사랑채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내일 테이프부터 확인해 봐야겠다.
진이는 결심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이 테이프에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셨지만 항상 진이를 유독 아껴주셨죠. 그런 아버지가 이렇게 캠코더와 테이프를 숨겨두셨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진이는 미신과 캠코더, 그리고 테이프를 품에 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거라는 희망을 품은 채로 말이죠. 아침 일찍 진이는 전파사를 찾았습니다. 동네 구석에 자리한 낡은 전파사였어요. 문을 열자 오래된 전자제품 냄새가 코를 찔렀죠. 주인은 7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이 테이프 좀 볼 수 있을까요? 진이는 캠코더와 테이프를 내밀었어요. 주인은 안경 너머로 물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요즘 이런 거 보는 사람이 없는데 잠시만요. 주인은 뒤쪽 창고를 뒤적이더니 오래된 비디오 플레이어를 꺼내왔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장비를 연결하는 모습이 익숙해 보였죠. 진이는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운이 좋으시네요. 아직 작동합니다. 테이프가 천천히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까맣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이는 실망감을 느꼈지만 잠시 후 화면이 밝아졌어요. 화면 속에는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마지막 투병 중이던 모습이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아버지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진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진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돌아가신 지 3년이 넘었지만 그 목소리는 어제 들은 것처럼 생생했어요. 내가 평생 말 못한 이야기가 있다. 오빠들이 내 목까지 챙겨갈까봐. 이건 너한테만 남긴다. 너 아니면 찾을 수 없을 거야. 고맙다. 미안하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더 많은 말을 하려다 지쳐서 그만둔 듯 했어요. 진이는 충격에 휩싸였죠. 아버지가 남긴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오빠들로부터 숨기려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쿵쾅거리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진이는 영상을 반복해서 봤어요. 아버지의 메시지 외에 다른 단서는 없었습니다. 장소나 힌트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죠. 진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 제가 뭘 찾아야 하는 건가요? 전파사를 나온 진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메시지는 분명했지만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이의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득했죠. 사랑채에 도착하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어요. 물건들이 미세하게 움직여 있었죠. 진이는 캠코더와 테이프를 재빨리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진이야, 집에 있었네? 큰오빠 진석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상냥한 목소리였어요. 무언가 이상했죠. 오빠, 무슨 일이에요? 진이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진석은 방 안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평소에는 사랑채에 발길도 하지 않던 오빠였는데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의아했죠. 별일 아니야. 그냥 집 정리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서. 이제 엄마도 가셨으니. 진석의 말에 진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집을 정리한다는 말이 너무 서둘러 보였어요. 좀 서두르는 거 아닌가요? 아직 49제도 지나지 않았는데. 진이의 말에 진석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무언가 목적이 있어 보였어요. 빨리 정리할수록 좋지. 혹시 유품 중에 뭐 찾은 거 없어? 아버지나 어머니가 남긴 특별한 물건이라든가. 진이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캠코더와 테이프가 베개 밑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어머니 옷가지와 미싱뿐이에요. 말을 마치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둘째 오빠 진호였어요. 요즘 들어 연락이 부쩍 잦아진 진호가 또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죠. 나중에 받아. 우리 얘기 좀 더 하자. 진석이 말했지만 진이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진이야, 나야. 혹시 아버지가 남긴 물건 없니? 옛날에 아버지가 너한테 뭔가 주셨다고 하지 않았어? 진호의 질문에 진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두 오빠가 마치 짜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없어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는데요. 전화를 끊고 나자 진석은 마지못해 일어섰습니다. 무언가 더 물어보고 싶은 듯 했지만 진이의 완강한 태도에 더 이상 캐묻지 못했어요. 그래, 내일 다시 올게. 생각나는 거 있으면 연락해. 진석이 떠나고 진이는 창문을 통해 그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진호의 문자였죠. 아버지 서재에 있던 서류들 혹시 내가 갖고 있니? 중요한 서류가 보이지 않아. 진이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두 오빠가 보이는 이상한 행동에 불안감이 커졌어요. 분명 그들도 아버지가 남긴 무언가의 존재를 눈치챈 것 같았죠. 아버지, 대체 무엇을 남기신 거예요? 진이는 다시 캠코더를 꺼내 들었습니다. 영상 속 단서는 없었지만 캠코더 자체에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이는 조심스럽게 캠코더를 살펴보기 시작했죠. 저녁이 되자 진호까지 사랑채를 찾아왔습니다. 핑계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는 것이었지만 계속해서 아버지의 물건에 대해 물어봤어요. 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진이는 오빠들의 이상한 행동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분명 그들도 아버지가 남긴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진이에게만 그 비밀을 알려주셨죠. 내일은 꼭 찾아내야 해.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진이는 다시 캠코더를 꺼냈습니다. 어쩌면 영상 속에 더 많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살펴볼수록 답답함만 커졌죠. 아버지의 메시지는 너무 짧았고 단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는 걸까? 진이는 캠코더를 뒤집어 보았어요. 꽤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아버지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셨죠.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기에 진이는 배터리를 빼보기로 했습니다. 배터리함을 열자 예상치 못한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뭐지? 배터리와 함께 작은 종이가 접혀 있었습니다. 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어요.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필체로 쓰인 메모였죠. 작은 서랍장 아래 이중 바닥, 그 안에 진짜 내 마음 있다. 진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서랍장이라면 어머니가 화장품을 보관하던 그것일 텐데 아버지가 왜 그곳에 무언가를 숨기셨을까요? 진이는 서둘러 서랍장을 찾았어요. 사랑채 구석에 놓인 오래된 화장대 서랍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아끼던 물건이었죠. 진이는 서랍장을 바닥에 눕히고 밑바닥을 살폈어요.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나무 바닥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작은 흠집이 있었습니다. 손톱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들어 올리자 놀랍게도 바닥이 떨어져 나왔어요. 서랍장에는 이중 바닥이 있었고 그 안에는 낡은 철제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어요. 오래된 자물쇠가 달려 있었지만 옆에는 작은 열쇠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죠. 아버지는 진이가 이곳을 찾을 것을 알고 모든 준비를 해두신 것이었습니다. 열쇠로 자물쇠를 열자 딸깍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어요. 진이는 숨을 죽이며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상자 안에는 몇 가지 서류와 통장, 그리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통장이었습니다. 정기예금 통장이었는데 잔고는 무려 12억 원이었어요. 진이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죠. 옆에는 수원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등기 서류도 있었습니다. 역시 진이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다 뭐지? 마지막으로 병원 신탁센터의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용어로 가득한 서류였지만 핵심은 분명했어요. 아버지가 진이를 위해 특별한 신탁 계약을 맺어두신 것이었죠. 제일 마지막에 있던 봉투를 열자 아버지의 손글씨로 쓴 편지가 나왔습니다.
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내가 평생 말 못했지만 너는 나의 가장 큰 자랑이었다. 이건 대가도 보상도 아니다. 단지 너에게 마지막으로 내 이름으로 남길 수 있는 사랑이다. 진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자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20년간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울음을 멈출 수 없었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이는 상자 속 내용물들을 하나씩 다시 살펴보았어요. 12억 원의 정기예금 통장은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개설된 것이었습니다. 수원 소재 다세대 주택 등기 서류도 같은 시기에 작성되었어요.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진이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병원 신탁센터 계약서는 더 복잡했습니다. 법률 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진이만을 수익자로 지정한 특별 신탁 계약이라는 것은 분명했어요. 가족들이 알지 못하게 철저히 준비하신 것이었죠. 어두운 밤 진이는 상자 속 내용물을 다시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었지만 이렇게 큰 금액을 따로 마련하셨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새벽이 밝아오자 진이는 결심했습니다. 신탁센터를 방문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이죠. 상자를 안전한 곳에 숨기고 아침 일찍 준비를 마쳤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오빠 진석이었어요. 진이야, 오늘 오후에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보러 올 거야. 사랑채도 정리해 놓으렴. 진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품 정리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벌써 집을 팔겠다는 오빠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오빠,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에요? 아직 상중인데. 뭐,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몫은 이미 받지 않았어? 더 바랄 건 없잖아. 진석의 차가운 말에 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새로 발견한 유산에 대해 말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았어요. 진이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집을 나섰죠. 신탁센터로 향하는 길, 진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이런 준비를 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함과 동시에 가족들 몰래 이런 일을 진행해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도시의 번화가에 위치한 대형 병원 신탁센터는 생각보다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진이는 계약서를 들고 안내 데스크를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이 계약서에 대해 문의하러 왔습니다. 안내 직원은 계약서를 보더니 놀란 듯 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진이는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되었어요. 그곳에서 중년의 남성 담당자가 진이를 맞이했죠. 박진희 님이시군요.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진이는 의아했습니다. 마치 진이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저를 기다리셨다고요? 네, 박원성 님께서 딸이 언젠가 이 계약서를 들고 오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3년이나 걸렸네요. 진이는 담당자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어요. 제 아버지께서 어떤 계약을 하신 건가요? 진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컴퓨터를 켜고 자료를 검색했어요. 박원성님은 3년 전 특별 신탁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수익자는 오직 박진희님 한 분이시고요. 특별 신탁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박원성님께서는 당시 은행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으셨습니다. 그 돈으로 수원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셨고 추가로 정기예금도 가입하셨죠. 모든 자산은 박진희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진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빚을 내서까지 자신을 위해 이런 일을 하셨다니 믿기 어려웠죠. 하지만 아버지께선 어떻게 그 대출금을 갚으셨나요? 담당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신탁의 특별한 점입니다. 박원성님께서는 본인의 암 진단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생명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구조를 설계하셨죠.
돌아가시면 보험금으로 대출이 자동 상환되고 나머지 자산은 모두 박진희님께 남는 구조입니다. 진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죽음까지 계산해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박원성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말을 이었어요. 20년 동안 간병하며 고생한 딸을 위한 최소한의 내 정의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정말 따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으셨던 것 같습니다. 진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항상 묵묵히 계시던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생각하고 계셨다니 너무 놀랍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서류들도 보관 중이었습니다. 담당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다세대 주택의 임대 계약서와 관리 매뉴얼입니다. 현재 월 임대 수입은 약 700만 원 정도이고 모두 박진희 님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어요. 지난 3년간의 수입금도 모두 별도 계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진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철저한 준비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그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큰 자산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당자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박원성님께서 이것도 함께 맡기셨어요. 딸이 오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진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단 한 줄의 글이 적혀 있었어요. 사랑채를 잃지 마라. 그곳이 우리 가족의 진짜 보금자리다. 진희는 순간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채가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 아버지는 사랑채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계셨던 것 같았죠. 담당자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박원성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매우 비밀리에 진행하셨어요. 가족들 중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셨죠. 특히 두 아들에게는 절대 비밀로 하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신탁센터를 나온 진희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 사랑채에 대한 메모, 그리고 오빠들의 이상한 행동까지 모든 것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둘째 오빠 진호였어요. 진희야, 지금 어디야? 부동산 중개인이 곧 와. 빨리 와서 사랑채 정리해. 진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사랑채는 팔면 안 돼요. 뭐? 무슨 소리야? 벌써 매매 계약 논의 중인데. 아버지가 사랑채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진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 뭐 발견했지? 아버지가 뭘 남겼어? 진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무언가 결정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하자 큰오빠 진석과 둘째 오빠 진호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부동산 계약서가 놓여 있었죠. 진희야, 실은 우리도 알고 있었어. 진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무언가 남기셨다는 것을 말이야.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 말씀하셨거든. 진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머니도 알고 계셨다니.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내가 먼저 찾은 모양이지? 진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마 큰 돈은 아닐 거야. 아버지가 따로 모아둔 용돈 정도겠지. 그건 내가 가져도 돼. 하지만 집은 팔아야 해. 진희는 고개를 들어 두 오빠를 바라봤어요. 20년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힘이 가슴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이 집은 팔 수 없어요. 뭐라고? 왜? 이미 팔렸거든요. 진희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어요. 3일 전에 매각이 완료되었어요. 두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소리야? 누가 샀다는 거야? 제3의 법인이요. 제가 대표로 있는 회사죠.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사랑채를 포함한 집 전체의 매입 계약서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진호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으로요. 아버지는 항상 공평하신 분이었어요. 진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두 분께 25억씩 주셨다면 저에게도 그만큼은 남기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빠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두 분께서는 이사하셔야 할 것 같네요. 한 달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진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물론 적정한 보증금과 월세를 내신다면 세입자로 계속 사실 수도 있고요. 진석이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이내 힘없이 풀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계약이었기에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하다니 믿을 수 없어 진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진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지만 항상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내 편이셨죠. 오빠들이 떠난 후 진희는 조용히 사랑채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미싱을 꺼내 천천히 닦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모든 것이 변할 것이었죠. 몇 개월 후 진희는 작은 재봉틀방 진희의 한 땀을 오픈했습니다. 사랑채를 개조한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어머니의 미신과 아버지의 조끼가 전시되어 있었고 이웃들에게 옷을 수선해주는 따뜻한 장소가 되었죠. 이제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해 바느질합니다. 진희는 가게 문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60세가 넘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사랑과 유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였음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첫 손님을 맞이하며 진희는 생각했습니다. 말이 없던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이 결국 그녀에게 찾아왔다고요. 조용했지만 가장 큰 목소리로 침묵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말이죠.